뭐 이게 학급의 그 학생들 이제 성적을 관리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한 건데, 자, 뭐 이제 요거를 철수, 영희 이런 애들의 점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철수라는 변수를 실제로 만들고 86이라고 넣어놓으면 요거는 86을 저장을 한 거죠. 철수의 점수라는 의미로. 영희도 마찬가지고요. 뭐 민주 100점, 선빈 73점, 동구 55점. 자,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학생들의 점수 총합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이렇게 영희, 민주, 선빈, 민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407점) 그리고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시려면은 요거에다가 학생들의 수 5자 5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81.4. 자, 근데 요거는 좀 별로죠. 왜냐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점수 총합을 의미하는 부분이 지금 두 군데 들어가는데 이거를 중복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총합이라는 걸로 저장을 따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 추후에 학생이 한 명 전학이 오거나 전학을 가서 여기가 변동이 돼도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죠. 뭐 변수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도 똑같긴 한데, 자, 근데 뭐 이렇게 5명이면은 큰 뭐 이상한 느낌을 못 받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학생이 5명이 아니라, 한 학급은 보통 한 30명 하죠. 요새 30명의 학생 점수를 저장을 하시려면 이제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죠. 일단 이 변수가 30개 필요하죠. 자, 그리고 학생들의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0명의 점수를 싹 더해야죠. 자, 근데 더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30명의 점수를 다 더하려면 이 30명 학생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동구의 이름을 몰라요. 동구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럼 동구의 점수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동구를 무조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30명의 이름을 외워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30명이면 변수가 엄청 많아져서 코드가 길어진다. 물론 이것도 엄청 길어지겠죠, 가로로. 그리고 내가 그 30명의 점수를 관리하고 다루려면 30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여차여차해서 30명을 그렇게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10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명이면 이게 이제 100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100개, 100명의 이름을 외워야 돼요. 그죠? 한 명이라도 이름을 여러분이 까먹으면 그 한 명은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관리 불가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물론 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긴 하겠죠. 자, 근데 전교생의 이름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을 나누고요. 각 반에 학생들한테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요. 많은 학생들을 관리할 때는 반을 나눠요. 이렇게. A반, B반, 그죠? 자, 그리고 물론 학생들이 다 이름이 있는데 학생들을 이름으로 다루는 것보다 학번이라는 게 있죠.
1번, 뭐 2번, 3번.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빈이 책 읽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13번 책 읽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더 편하겠죠. 학생 이름을 몰라도 되니까. 자, 그래서 반을 나누고, 자, 반에서 요 값, 철수나 영희 얘네들을 번호 순으로 번호를 부여하면 우리는 A반의 1번, 뭐 A반의 2번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선생님 입장에서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철수, 영희, 민주, 선빈, 동구. 자, 요 순서대로 자, 줄을 세우는 겁니다. 철수가 1번이 되겠죠. 영희가 2번이 되고, 민주가 3번. 자, 해서 이렇게 순서를 딱 학생들을 정렬해가지고 한 반으로 묶는 거. 자, 이렇게 대괄호로 묶습니다. 자, 요게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료 유형이 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반이라는 커다란 개념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쫙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째 학생 몇 번째 학생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B반을 일단 패스하고 A반만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식과 요 방식이죠. 자, 요 방식은 어떻게든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86, 93, 100, 73, 55 이런 식으로도 똑같은 얘기죠. 자,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죠? 변수는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하니까. 자, 일단은 저는 위에 거 버전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철수의 점수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철수의 이름을 몰라도 1번 점수 갖고 와, 1번 점수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A반 들어가서 1번 점수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0위부터 뭐 선빈까지 점수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자, 2번 학생부터 3번, 4번 학생까지 점수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몰라도 번호만 가지고 뭐만 알면 첫 번째 학생의 번호랑 마지막에 있는 학생의 번호만 알면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제로 A반에 들어가서 A반에 있는 1번에 대한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대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사용할 때도 이렇게 대괄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 번호가 없는데요. 철수는 1번, 영희 2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1번을 이렇게 하면 철수 점수가 나와야겠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86이 나오는지. 86이 안 나오고 93이 나옵니다. 93은 0이 점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번호를 찍으실 때 첫 번째 학생은 1번이 아니라 0번부터 시작을 해요. 프로그램 책에서 순번을 따질 때는 1이 아니라 0부터 따집니다. 대부분의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학생 번호 순번을 0으로 잡으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1로 하면 두 번째 학생의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합을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해도 되죠? 일일이 학생들의 이름을 알아야 됐는데 이제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1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학생의 점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철수 대신 A반 첫 번째 학생, 영희 대신 A반 두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도 값은 똑같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점수를 활용하실 때 뭐만 알면 된다? A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냐면 이거는 반복문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총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0으로 잡고 y i는 0부터 1부터 아니다 0부터 몇 번? 5명이니까 현재 5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일씩 더해지고 여러분 5번 반복하죠? 이거를 총합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뭐를? A반의 학생들 번호,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해도 똑같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A반의 학생이 1000명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죠. 여기를 1000으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좀 다루기 편하게 적은 변수로 이렇게 일괄 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 다른 언어에서는 배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배열이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언어의 배열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평균 이상의 학생, 평균 이상의 학생을 구해보겠습니다. AVG라는 함수 하나 만들고, 이게 평균이죠.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은 평균 이상의 학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0부터 4가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는 요 A반에 있는 학생들을 싹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멈췄네. A반이죠, A반. 자, 이렇게 점수가 싹 나오죠. 이 중에서 점수가 AVG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86, 93, 100. 일단 얘네가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3명이 있대요. 86점짜리, 93점짜리, 100점짜리. 평균 이하의 학생은 반대로 해주면 되죠. 73, 55.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요거 이제 이름을 직접 학생의 이름이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만약에 여기 짱구라는 애가 전학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짱구 점수를 일단 포함을 해야겠죠. 자, 근데 요 A반에 이 학생 배치 구성이 좀 바뀌면 이제 여기를 반영을 못 하잖아요. 6명이잖아요, 그죠? 5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6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6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도 6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6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요게 이 A반의 길이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A반 학생이 몇 명인지. 요게 학생이 구성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는 부분은 제가 뭘로 표현하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변수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뭐 랭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랭스, 여기도 랭스, 여기도 랭스. 길이가 필요한 부분은 다 랭스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서 정해주기만 하면 되죠. 랭스는 6이다. 그러면 이제 짱구가 반영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짱구를 다시 한번 빼볼게요. 요 학급에서. 그럼 길이가 이렇게 6이 되면 안 되고 역시 5로 다시 바뀌어야 되죠. 자, 어쨌든 여기가 계속 학급 인원이 바뀌면 이 랭스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계속 구해서 고쳐주는 게 싫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리스트는 무조건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렌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렌 함수예요, 함수. 자, 렌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내가 궁금한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그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직접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5가 나오죠, 길이가. 다시 한번 짱구를 학급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6으로 바뀌면서 짱구가 반영이 되죠, 저절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리스트 쓰실 때 여러분이 계속 쓰시게 될 함수예요. 렌. 자, 그럼 이 렌이라는 함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만든 적 없죠. 만든 적도 없는 함수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파이썬 내장 함수라 그래요. 파이썬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이썬 언어 차원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내장 함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내장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장 함수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필요하면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내장 함수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내가 필요하면은 검색해서 쓰시는 거예요. 원래 프로그램 하실 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외워서 쓰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검색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리스트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자, 요거 기본적인 사용 방법. 기본적인 리스트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거 아니고 리스트 문법 그냥 간단하게 주석 달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이제 뭔지는 알았고 왜 사용하는지 알았으니까 리스트를 사용하는 실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금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자료형은 선언을 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함수도 마찬가지였고 리스트도 선언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리스트를 선언할 때는 자, 변수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게 값이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변수랑은 자료형이 아예 다른 자료형이기 때문에 자, 얘 리스트를 일반 변수가 아닌 리스트 변수로 선언을 하고 싶으면 대괄호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1은 비어있는 값이긴 한데 얘 자료형은 리스트가 됩니다. 자, 내장 함수 중에 타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타입. 그리고 변수명 리스트1이라는 변수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요거 좀 무시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자, 얘가 타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넣으시면 이 변수가 어떤 유형의 값인지를 얘가 타입을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문자열로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print s 자, 하시면은 요거 리스트, 그죠? 클래스 리스트 요 s 그러니까 요 리스트1이라는 녀석의 자료형이 리스트라는 유형이다. 그러면 A 3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A의 타입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에 A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int라고 나오죠. 요거는 정수, 이 값 A의 값이 자료형이 int다, 정수다 라는 의미고요. 문자열로 하면 str, 문자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값이 어떤 유형인지 이 타입이라는 함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도 내장 함수예요. 자, 리스트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긴 했는데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빈 리스트는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값을 넣어서 바로 값이 있는 상태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값이 없는 상태의 리스트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는 초기 값이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서 초기값 있는 리스트를 많이 쓰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외부의 값을 계속 꽂아 넣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선언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값 추가하는 방법. 자,
자, 비어있든 아니면 비어있지 않든 어쨌든 리스트 안에 값을 새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보통은 요 append 함수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에 존재하는, 리스트에만 존재하는 리스트 내장 함수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append가 나오면 안 되고요. 이러면 파이썬이 몰라요. 대신 이 리스트, 그러니까 append라는 함수는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다? 요 리스트라는 자료형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리스트 있죠? 리스트, 제가 리스트 1에 추가를 할게요. 비어있는 리스트. 여기에다가 값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요거 차이를 보세요. 자, 요렇게 하시면 요건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비어있는 리스트를 버리고 1, 2, 3 3개 들어있는 리스트로 교체하는 겁니다. 요건 추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들고 있고 이 비어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넣고 싶은 리스트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append 요 리스트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 리스트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리스트에. 실제로 출력을 해볼게요. 너무 어지러운데 새로 열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아까 리스트 1 비어있는 거 선언했었죠. 프린트 리스트 1 해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스트 1. append 1 하고 나서 다시 리스트 1을 출력을 해보면 1이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2, 3 하시면 1, 2, 3이 들어가죠. 이걸 사용할 때 주의하셨죠? 요건 안 된다. 1, 2, 3을 넣고 싶어서 한 번에 append에다가 여러 개 값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인수를 하나만 받게 돼 있어요. 3개 넣고 싶으면 append를 3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추가랑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최초의 리스트가 1인데, 자, 요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 1에 새로운 3, 4라는 리스트를 붙인다. 자, 그럼 1, 2, 3, 4가 되죠. 자, 요것도 약간 추가처럼 보이죠? 기존에 1, 2가 들어있던 리스트에다가 3, 4를 추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추가가 아니에요. 추가가 아니고 요 리스트 1에 3, 4라는 새로운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 2가 들어있는 리스트랑은 다른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를 할 때는 요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append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추가의 의미는 이게 아니라 append, 요게 진짜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그냥 append 쓰세요. 무슨 차이인지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됐고요. 자, 뭐 있죠? 자, 값을 사용하는 거는 아까 같이 해봤죠? 순번으로. 자, 리스트 1에 1을 가져오고 싶다. 요 1을 가져오고 싶다. 순번을 정해서 가져온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자, 리스트 1을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잖아요.
자, 요거는 그냥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하고 싶으면 대괄호 해서 순번 정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추가 그리고 가져오기 두 개 했죠. 그럼 이제 삭제랑 수정 두 개만 할 줄 아시면 리스트를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수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수정하는 거는 자, 리스트에서 여기 순번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이죠.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다른 값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1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은 순번을 정해서 바꾼다. 자, 마지막 삭제. 자, 삭제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하나는 자, 이 대리라는 항상 키워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내장 함수 remove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del은 인덱스로 지우는 거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순번으로 그 내가 지우고 싶은 값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remove는 값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2를 지우고 싶어요. 2를.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요걸로 2를 지우는 방법과 요걸로 2를 지우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2는 0번째, 1번째 리스트의 1번째 인덱스에 있죠. 1번째 순번에 있죠. 이렇게 1 하면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2를 가져오죠. 자, 그러니까 요거 2를 삭제하고 싶으면 정확히 요 순번 있죠. 얘를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2가 사라졌죠. 이렇게 직접 순번으로 몇 번째 값을 지울 것이냐 라고 할 때는 대를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 말고 remove를 이용을 하면 자, 얘는 그냥 2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2가 지워지죠. 얘는 2라는 값을 찾아서 지워줍니다. 10을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10이 지워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추가, 가져오기, 수정, 삭제. 자, 여러분이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 다루실 때 필수 네 가지 요거 네 개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자료형을 배울 때는 이 네 가지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자, 요거 한번 연습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요 리스트 연습 문제